안녕하십니까. 창의력 읽어주는 남자 브롬달입니다. 바야흐로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짜님들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의 시대인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공장 하나 없이 세계적인 기업을 세웁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해냅니다.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람은 남이 만들어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주도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 거죠.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길 위에서 불평, 불만하는 대다수의 사람과 내가 직접 만든 길에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창의적인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혹자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과 IQ를 동일시하는 생각입니다. 머리 좋으면 창의적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창의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창의력은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연구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연구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광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 그룹,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창의적인 광고 5개를 만들어라. 두 번째 그룹, 연상기법, 자유연상기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창의적인 광고 5개를 만들어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창의적인 발상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6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었죠. 그리고 5개의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15개의 광고가 만들어졌는데 그 15개의 광고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1, 2번 그룹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3번 그룹, 창의적인 발상 기법을 가르쳐준 3번 그룹의 광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와, 창의적이다, 기발한데? 이런 반응들이 열에 5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 창의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그리고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창의력에 대해 참 오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이란 결국은 머리 좋은 거다, IQ 높은 거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창의력 교육, 창의력 테스트, 창의력 개발,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이것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재들을 위한 창의력 퍼즐 탑5,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냥개비 4개가 십자가로 있습니다. 문제는 성냥 단 1개만을 움직여서 정사각형을 만드세요,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실 겁니다. 자, 하나를 들어 올려서 반으로 똑 잘라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사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창의적인 천재들, 이 영상에서 말한 겁니다. 창의적인 천재들은 그들이 내는 답은 이거다 라고 보여줍니다. 정답을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성냥개비 하나를 살짝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딱 만들어지죠. 어때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몇 분이 이 문제를 맞히셨나요? 이 영상은 이런 문제를 5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몇 개를 맞췄냐, 몇 개를 맞췄으니까 너의 창의력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의 전개인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창의력에 대한 오해, 이 오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답을 찾는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게 창의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이 문제도 기존 보통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법으로 풀면 안 풀리죠. 틀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을 훈련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은 창의력을 갖춘 능력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각한 방향착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보통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이런 거죠. 새로운 핸드폰을 개발해야 되는, 스마트폰을 개발해야 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부, 그리고 요즘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심각하죠. 이 사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야 되는 정부의 한 부처, 또 저는 당구를 좋아합니다. 당구와 관련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신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해 봅시다. 자, 제가 예를 드린 세 가지의 사례에 있어서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모두 이 세 분야가 각각의 자기 분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니, 뭐 정부의 외교 문제라더니, 아니면 당구, 창업, 이런 분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분야가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이미 축적된 지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있는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은 이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그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발휘되는 환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축적된 분야의 지식 또는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과정, 이것이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보여드린 성냥개비 문제는 이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 성냥개비 문제가 어떤 분야에 속할까요? 그리고 어떤 축적된 지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한 내 머리의 순발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적 능력, 이것만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창의력이 발휘되는 환경인 특정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이미 축적된 지식을, 아니면 축적된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 문제는 그냥 IQ 테스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IQ 테스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과연 창의력이 개발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창의력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창의력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저한테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정하고 가시죠. 우리가 다루는 창의력, 이 창의력이란 도대체 뭘까요? 창의력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고 유용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창의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틀 때문에 창의력이 우리 뇌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럼 틀이 뭐냐? 뭐 틀, 고정관념, 선입견, 관성, 습관,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때 생각을 제한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틀입니다. 이 틀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이 특정 범위로 제한되어 버리고 결국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창의력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이 틀을 깨는 것, 이 틀을 벗어나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창의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한테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례를 보는 것. 뭐라고요? 많은 사례를 보는 것. 너무 단순하죠? 자, 제 생각을 좀 더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서 그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 생각의 방법, 사고법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고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풀어봅니다. 자, 사례 보기, 생각법 배우기, 내 문제 풀어보기. 이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고법이 우리 뇌에 축적이 됩니다. 이 사고법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이 됩니다. 많은 사례를 보다 보면 많은 무기가 우리 머릿속에 채워지겠죠. 자, 사례를 많이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창의력 분야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정말 호기심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창의력 읽어주는 남자 프롬달. 예, 제가 이 많은 사례들을 하나씩 가져고 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안에 들어있는 사고법들을 또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또 그 사고법이 제가 가진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때에는 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을 한번 이 사고법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혼자서 길을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함께 길을 가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 특히 공부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는 도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도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 길을 오늘부터 출발할 건데 여러분이 언제 끝날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같이 가서 어느 경지에 같이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머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유병재의 블랙 코미디. 자, 한 꼭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부심. 잊지 말자. 난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잊으신 모양이니까 나라도 잊지 말자. 어떻습니까? 재밌으시죠? 저는 유병재 씨와 유머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이 유병재 씨 유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